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제주도가 벌써 몇 해 전에 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됐고 지난해에는 서해안의 갯벌이 또 추가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값어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경관을 선정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이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앞장서 오신 분, 그리고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심사도 직접 현장에 가서 하시는 분입니다.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명예교수이십니다. 우경식 교수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직접 세계자연유산 그 등재 신청이 오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합니다. 보통 IUCN에서 이제 부탁을 하면 어디서 부탁을 해요? IUCN이라는 국제보존연맹인데 IUCN. 예. 이제 이 기구는 정부 간 협약체는 아니고요. 유네스코처럼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가 가장 중요한 멤버로 되어 있는 정부도 관여 회원이 될 수 있고 개인도 회원이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 보호에 관련된 그런 단체인데, 그래요. 예, 유네스코에서는 직접 이제 자기들이 실사를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IUCN이라는 단체에 부탁을 하면 예. 그 IUCN 내에 세계유산, 자연유산 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에 있는 행정가들이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생각을 해서 그 부탁을 하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럼 심사단이 구성이 돼서 한꺼번에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같이 아닙니다. 보통 혼자 가지 않으면 분야에 따라 두 사람이 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기준이 생물학적인 기준이냐 지질학적인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한 명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질학적인 기준만일 때는 보통 제가 혼자 가는 것이고요. 그래요. 때로는 이제 자연유산, 문화유산 합해서 복합유산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는 복합유산 신청지가 돼가지고 문화유산을 이제 심사하시는 분하고 제가 둘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보통 한 명이나 두 명이 그렇게 가요? 예. 저는 뭐 한 20, 30명의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와서 다 조사하고 점수 매기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유네스코가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부유한 기구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예. 굉장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 그냥 뭐 가면은 편안하게 이게 도로에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헬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정말 이 오지에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캠핑하는 경우도 있고 사막에서 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뭐 의전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심사를 할 때는 굉장히 험하게 조사를 하면서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도 심사하러 오신 분은 한두 분이었어요? 한 분이 오셨죠. 그 당시에 그랬어요? 뉴질랜드에서 한 분이 오셨죠. 근데 이제 제주도는 그렇게 오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편안하게 잘 다니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렇게 다니셨죠. 우리 교수님은 그동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2009년에 간 게 이제 중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 내 와디럼이라는 데 갔었고,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을 한 번 더 갔었고,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에. 예.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한 6번쯤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 다녀오신 6군데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다 등재가 됐습니까? 탈락했습니까? 저는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된 데도 있고, 탈락한 데 한 군데 정도 탈락을 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 제가 2번을 갔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이제 외교관이 가는 것보다 제가 가는 게 의전이 더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또 갈 걸 알고 있거든요. 아니, 뭐, 사실 우리 또 한두 분밖에 안 오시면 그분의 평가가 거의 결정적일 거 아닙니까?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레드카펫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악기가 연주하고 군악대들이 와서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굉장히 그 주민들이 이게
너무도 원하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보면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몇 킬로를 걸어가게 해서 그 군중들로 하여금 저한테 이제 프레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카퍼레이드도 아니고 카퍼레이드도 많이 했습니다. 카퍼레이드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가는 데는 신호등에 걸리지가 않아요. 앞에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이 그랬는데 이제 이 공안 경찰이 앞으로 가면서 이제 길을 다 틔워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스케줄에 빠르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 늦지 않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지 그렇게 특별 배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를. 아니 특별 대우죠. 아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들급이 되니까 그 나라들도 이 정도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만해 해서 신청한 거 아닐 겁니까? 그렇죠. 이게 세계유산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말을 써요. 탁월과 보편?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이게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하는데 뛰어나면서 전 지구적으로 universal이니까 사실 전 우주적으로 가장 뛰어난 가치를 가지는 거를 준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유네스코 협약국들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은 우리가 훼손하지 말고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협약을 만드는 거고 이게 여기 문화유산도 있고 자연유산이 있지만 그 자연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존을 하고 이제 뛰어난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산이라고 하면 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뛰어난 걸 갖다 증명을 하려면 전 세계에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산하고 전부 비교를 해서 넘버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유산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유산도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문화유산은 그 나라에 밖에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자연유산 같은 경우에 이제 비슷한 특징을 가진 자연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 많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해가지고 넘버원이라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화산섬이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에 화산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제주도가 인정받을 만하니까 된 거죠. 거의 태평양의 화산섬이 거의 8,000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화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화산, 물론 이제 화산이 하나만 지정된 건 아니에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산도 있고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산도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 화산 지형 중에서 제주도에 있는 용암동굴, 용암동굴이라면 이제 뜨거운 용암이 흘러서 이제 만들어진 동굴인데 만장굴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봤죠. 그런 동굴들과 또 성산일출봉이라는 그런 물속에서 폭발해가지고 화산 지형이 만들어진 그것이 이제 가장 두 가지가 특징적이었고 거기에 이제 한라산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가 지정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탁월하면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그런 거를 자기를 나름대로 좀 이렇게 뽐내고 싶고 이게 선정이 되면 또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경제적 가치도 그 국가로 봐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신청을 했고 심사를 받기 위해 실사단으로 교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레드카펫 깔고 의장대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제 나라에 계시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저를 이제 물론 이제 잘 대해줘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의 눈빛을 보면 이거는 다른 한국에서 다른 대표가 갔어도 이렇게 뜨겁게 할까 하는 그런 눈빛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 되면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넘버원이 되니까 관광객 많이 오고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너무도 간절하게 그렇게 환영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소개하면서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전문가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학자분들 지질학이나 생물학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하러 가시는 분은 우리 교수님 한 분이십니까? 자연유산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화유산 쪽은 좀 계신데 문화유산은 좀 다르죠. 자연유산은
하나 지금까지 계속 가는 건 제가 이제 유일하고 아마 아시아에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그런 것까지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제주도의 세계유산을 관여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이 자연유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제 시작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실사 오는 단계까지 제가 이제 거의 다 주관을 해가지고 그 팀을 끌고 나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한 2002년부터 한 2007년까지로 기억을 하는데. 2002년부터? 예.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러네요. 그때부터 저는 어제 같은데. 2007년까지? 예, 2007년에 등재가 됐으니까요. 오. 근데 이제 등재가 되기 전에 심사하시는 분이 뉴질랜드에서 이제 전문가가 예, 아까 오셨는데, 말씀하셨죠. 예,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아마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를 잘 해주시면서 돌아가셔서 IUCN에다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에 이런 전문가가 있는데 예. 실사를 보내는 게 한번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예. 그 IUCN 담당자한테. 예.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그 모든 시작은 제주도를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작된 그거로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교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 정부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럼 누가 시작했어요? 정부가 시작을 했죠. 정부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02년도에 삼척 국제동물 엑스포라는 걸 주관을 했는데 그때 오신 분들 중에 세계유산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서 예. 제가 이제 문화재청에 연락을 해서 이분들을 한번 제주도에 안내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과에 이거를 추진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문화재청에서 여비를 지원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저희가 제주도를 구경시켜주고, 구경시켜주고 이제 의견을 구하고 의견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회의를 할 때 저보고 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 회의에서 이 미션을 갖다가 저보고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되게 이제 고사를 했죠. 근데 사실 속으로는 그거 되게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5년 걸려요? 5년 걸렸는데 당시에 제가 이걸 추진하면서 여러 나라에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하러 다니죠. 우리 제주도가 얼마나 좋다는 거를. 그때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 조그만 화산섬 아조레스라는 화산섬에 갔는데 거기가 그때 세계 유산을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한 2, 3년 전에 추진해서 하고 있대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의 전문가들이 야, 이 힘든 일에 네가 왜 이걸 시작을 했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자기네들은 15년째 이걸 하고 있다. 15년이나?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 왜냐하면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적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이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상대로 하는데 우리가 대충 뭐 잘 되겠지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 스스로가 제주도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으로 낱낱이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정리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유네스코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홍보해야 돼요? 세계를 상대로 해야죠. 왜냐하면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가 현지 실사도 있지만 서류 심사도 있거든요. 서류 심사를 한 15명, 20명한테 전 세계에 보내는데 서류 심사가 먼저예요? 아니면 두 번째예요? 서류 심사가 먼저 보내면서 동시에 현장 실사를 보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IUCN에서 패널 미팅 같은 걸 하는데 근데 서류 심사가 누구한테 갈지도 모르고 어떤 전문가한테 갈지 모르니까 그렇군요.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서 학회하고 저 나라에서 학회할 때마다 가가지고 우리 제주도가 멋있다. 이 세계유산이 꼭 돼야 된다. 막 그러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경우에는 뭐 서명 좀 해달라 해서 서명도 받고 뭐 이런 활동을 한 거죠. 그럼 그 실사와 서류 심사 한 15, 20군데 그 결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유네스코 무슨 회원국들 투표 같은 걸 합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면은 이제 그 패널 회의에서 4가지로 결정을 해요. 하나는 등재, 권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려, 그다음에 보완, 그다음에 이제 등재 불가. 그런 이제 4단계로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고 이제 반려 쪽으로 이렇게 나면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신청해서 철회를 합니다. 그렇겠죠. 왜 철회를 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유네스코라는 곳이 국가 간 협약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에 결정은 유네스코의 그 세계유산 총회에서 총회. 예, 그 총회라고 뭐 커미티 세션이지만 총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대사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세요.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각 나라의 대표인 대사님들이 외교적인 어떤 그런 그 모임에서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IUCN에서 여기는 이렇고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채택을 하고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걸 좀 수정을 해가지고 권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 패널에서 등재 권고 쪽으로 올리면 통과되겠죠. 등재 권고 쪽으로 올리면 다 통과가 되죠. 그렇죠. 뭐 등재가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다 그 어렵다는 나라에서 아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잘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게 과학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보존을 하겠다는 어떤 보호 조치나 네. 관리 계획 이런 게 수반되거든요. 근데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관리 계획이 소홀할 경우에는 이제 반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나라에서 우리는 그렇게 신청서에 그렇게 썼고 이제 앞으로 잘할 것이다 막 설득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예. 그게 채택이 되면은 이제 조금 낮은 단계로 갔어도 채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대체로 그 어떤 절차와 과정을 겪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 사실 제주도 5년 걸렸다는 게 이게 긴 게 아니라 짧은 거네요. 굉장히 짧게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게 한 200여 곳? 예, 200여 곳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거의 뭐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 쪽으로 지정된 곳이 대부분이 맞습니다.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순수하게 지질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정된 것은 거의 10%, 그 중에서도 10%,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렇군요. 세계 각국에서 신청은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군요. 예, 제가 뭐 정확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거의 뭐, 다섯 번 신청하면 하나 될까, 뭐, 그렇군요. 말까, 뭐, 그 정도로 듣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용암동굴, 예, 예. 그다음 뭐 성산일출봉, 한라산, 그것들의 어떤 점이 인정받아서 세계 자연유산이 된 겁니까? 저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쪽 세계유산을 잘 모를 때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주도는 용암동굴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이제 그렇게 학계에 알려져 있고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시 영국 교수님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그 제주도를 여러 번 방문하셔가지고 그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그분이 또 세계유산의 실사도 많이 나가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말씀은 뭐냐면은 제주도는 아주 동굴이 만들어진 게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보존 상태가 좋다. 그다음에 규모와 이 크기가 굉장히 다양한 동굴이 많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마치 석회 동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유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동굴에 몇 군데 동굴에 있거든요. 저 제주도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만 이 동굴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 값어치 있는 건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 추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제주도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데 제주도민 우리나라 국민만 모르고 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제주도가 가지는 가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왕 이야기 시작한 김에 오늘 준비해 오셨잖아요. 예. 그 동굴 사진 좀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것이 뛰어난 건지 좀 설명 좀 듣겠습니다. 동굴이라는 거는 이제 화산 폭발하면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이 내리는 부분은 바깥의 온도가 이제 대기온이니까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어요. 암석이 되죠. 그리고 안에는 뜨거운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빠져나가면서 안에 터널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용암동굴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동굴이 이제 용암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있고 옆에 벽면에는 선 같은 게 보여가지고 용암이 흐르는 흔적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용암이 흐르는 흔적이 벽에 그대로 나오는군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고요. 예, 똑같은 건데 이제 여러 사람을 놓고 이제 네. 저희가 항상 동굴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놓고 찍어요. 높이를 보라 높이를 이거죠.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굴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옆에 선 같은 거는 계속 용암이 이제 흘러내리고 있었고 용암은 이 동굴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제 용천 동굴이라는 용천 곳입니다. 동굴. 예, 예. 이게 이제 세계유산을 우리가 지정받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운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추진을 2001년, 2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건 2005년에 발견됐어요. 아, 그랬어요? 이게 그 한전에서 전신줄을 뚫다가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네, 발견이 됐는데 오. 재미있는 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과거 1000년 전에는 이미 우리의 선조들은 이 동굴에 들어갔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얼른 좀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뜨거운 용암이 이제 계속 이제 동굴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흘러가다 보면 예. 천장 부분이 막 녹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예.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런 상어 이빨처럼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아, 이 용암이 흘러 떨어진 자국. 예, 그 똑똑똑똑 떨어진 것이 이 바닥에서는 이게 마치 이렇게 뭐 염소 배설물이라고 올리죠, 할까요? 쌓아 이게 올리죠. 똑똑똑똑 쌓아 올리는 이걸 우리가 용암 석순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어이구, 이건 그런데 사실 이 용암 동굴 안에 굉장히 뭐가 많이 자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이건 석회한 동굴이에요. 저도 압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용천 동굴 똑같은 동굴이거든요. 한 동굴에 이런 게 한 있어요? 동굴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바로 옆에 가면은 제주도에 가면 다 하얀 모래가 있습니다. 예. 그 하얀 모래가 참 아름다운데 그 하얀 모래가 전부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예. 석회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건데 과거에 이것이 바람에 불어서 육지로 오면서 동굴 위를 덮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빗물이 내려서 이걸 녹이면은 안에서 다시 이 석회 성분으로 된 이런 동굴 생성물을 만드니까 석회 동굴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멋있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 멋있어요. 네. 이게 용암 동굴로 시작된 건데 예. 바다에서 날라온 석회가 동굴 안으로 빠져내려간. 네, 빗물에 녹아서 이제 성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의 그 석회 동굴에서 볼 수 있는 똑같은 구조를 이렇게 이런 거 종유석 뭐 이렇게 부르죠? 이게 위에서 지금 자라는 건 정유관이고 밑에서 이제 자라는 건 석순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자라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바닥에 보면은 뭐 그냥 무슨 혹처럼 생긴 산호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바닥에 있는 물이 고여 있는 곳에 꽃 모양으로 자라기도 하고 너무 이쁘죠. 이건 물이 지금 고여 있는 곳인데 고여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혹같이 생긴 이런 산호들이 이건 뭐예요? 거고 이거는 홈에서 이 물이 천장에서 떨어지면 달그락달그락 움직이면서 점점 커지는 동굴 진주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석회성 동굴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상한 모양들이 좀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여긴 육지의 그 지표에 가깝기 때문에 나무 뿌리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들이 석회 성분으로 코팅된 것들이 이건 이렇게 나무 뿌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 뿌리가 이제 코팅된 그 중간에 이렇게 자라다가 만 거고. 근데 여기를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나무 뿌리가 뿌리네요. 이제 코팅된.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굴 생성물이 자라요. 이게 뼈네. 근데 이거는 이제 멧돼지 뼈인데 이게 동굴 속에 발견이 됩니다.